안녕하세요. 모의고사가 알고 싶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19년 3월 고1 문제를 해설을 할 거고요. 1번에서 10번 해설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는 모의고사 중에서 10번까지만 풀 건데요. 강의를 하다 보면은 8번까지도 풀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기초가 부족해서 앞부분조차 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최대한 자세히 해보려고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EBS-I에서 기출문제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저 주소를 쳐서 따라가시면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괄호를 먼저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나오겠고요. 이거를 이제 나누기를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4로 바꿔준 다음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계산해 주면은 2분의 20이네요. 그래서 나눠주면은 10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 문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수준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요. 숫자가 지수가 좀 작아요. 왼쪽 거는 12이고 오른쪽 거는 30입니다. 그럼 바로 6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수준으로 한번 풀어보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은 2가 2개, 3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다 쪼개져 있죠. 이 중에서 공통인 숫자만 빼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 3이 공통인 숫자죠. 그래서 그거가 2개 곱한 게 6이다. 최대 공약수 의미가 동시에 2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고등학교 수준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같은 숫자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1차 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요. 이 식을 전개하여서 x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3을 분배해주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모아서 x는 4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방법인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x 대신에 이렇게 보기 있는 숫자를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만 9는 3 곱하기 3이니까 9죠. 그래서 이것만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도저히 못 풀겠다 할 때는 x 대신에 보기 있는 거를 넣어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게 1번이 제일 좋고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안 풀릴 때 풀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1차 함수네요. 이제 함수는 많이 어려워하는데 절편과 절편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절편의 용어부터 보면은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해서 나오는 x가 y절편은 x 대신에 0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고 둘이를 결과적으로 더하라는 문제죠. 근데 절편은 생각보다 친구들이 많이 몰라요. 그래서 용어를 잘 알아두시고 x를 할 때는 y에 0, y에 할 때는 x에 0이다. 요거를 생각해 주세요. 한번 해보면은 쉽죠. 방정식이죠. y 대신에 0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6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일 거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y절편도 마찬가지로 x에 0을 넣으면 더 쉽습니다. 계산할 거조차 없죠. 6이 나옵니다. 그래서 y절편은 그냥 여기 6을 바로 읽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았던 마이너스 3이랑 6을 더해주면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함수 문제에서 지난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점을 대입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3, 4도 대입하고 6b도 대입하고 3, 4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3이랑 4가 곱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12를 다시 또 한번 대입을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1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6b를 대입합시다. 그렇게 약분이 되니까 b가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셨던 a랑 b를 더하면 1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죠. 그래서 밑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길쭉한 세 면은 밑넓이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까다로워서 가장 좋은 거는 이쪽 부분을
밑넓이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삼각형이니까 넓이를 구하실 수 있겠죠. 이쪽이 이쪽이랑 닿는 면이니 이쪽을 변의 길이로 보시면은 2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하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그 넓이에 이게 기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높이겠죠. 그래서 높이를 6을 곱해 주시면은 넓이랑 높이를 곱하니까 부피는 18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도 자주 나오고 중학교에서도 중3 배울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루트 안에 제곱 있을 때 절대값으로 나온다. 뭐 여기까지 나는데 이게 0보다 클 때는 그냥 나오지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알고도 있으면서도 이게 잘 안 풀리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괄호가 두 개가 있네요. 2분의 1에서 11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11.5겠죠. 2분의 1이랑 10을 더하면은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니까 처음 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꼭 생각하고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1에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있었네요. 그냥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요거는 이제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는데 뒤쪽에 2분의 1이 마이너스니까 미리 없애주면은 결과적으로 11에서 10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답이 1이 나옵니다. 요 항상 괄호 안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 꼭 까먹지 마세요.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을 그리라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준 다음에 sin A를 한번 해봅시다. sin A 같은 경우는 B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2루트 2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나머지 모르는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9의 제곱은 2루트 2의 제곱 플러스 x제곱을 하면은 x는 결과적으로 x제곱이 1이 나오니까 x가 풀마 1이라고 우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x의 길이 같은 경우는 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가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사인 A를 구해보면 코사인을 이렇게 C자 그리면서 하면 되죠. 요것분의 요거니까 뭐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하죠. 3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할 때는 이렇게 X자를 그려주시고 코사인은 이렇게 C자를 그려주시면은 그리는 방향부터 읽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편차나 분산 같은 경우는 통계 영역에 속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교과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면은 기본적으로 편차의 합이 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못 풀겠죠. 그래서 있는 숫자들을 싹 다 더해보면은 2a 빼기 4가 되고 결과적으로 a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분산이라는 게 있는데 분산은 편차들의 제곱의 합이에요. 제곱을 해주신 다음에 그걸 또 개수로 나눠주셔야 되죠. 기본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보면요. 각각 여기 있는 거 5개를 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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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이제 2를 넣은 거죠. 여기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곱해주면 40이 나오는데 이런 항들이 5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 5개를 나눠준 8이 답이 됩니다. 분산이나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이런 좀 특징들이 있으니까 꼭 조금 외워주세요. 연립 방정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가 A, B라 그러니까 X 대신에 A, B를 대입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숫자를 곱해야지 좀 편하게 풀 수 있냐면은 이 위에 식에 2를 곱해주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4A, 2B, 14 이런 식으로 써주신 다음에 더해주시면 이쪽 B 부분이 날아가네요. 그래서 7A는 14, A가 2B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2인 거를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주면은 4 플러스 B는 7이겠죠. 그러면은 B가 3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다 구했죠. 결과적으로 A,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랑 3을 더해주시면은 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요. 10번까지 풀었는데 막히다면 아직 기초가 부족하니까요. 11번 이후로 넘어가기보다는 10번 위주로 많이 풀어주시고요. 틀렸다 하면은 한 10번 정도 풀어서 쉬운 문제가 안 틀리도록 연습을 합시다. 좌절하지 말고 기초를 다져서 모의고사 잘 칩시다.